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렷. 이번에 도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저번 시간에 가정 1, 2 첫 본문을 열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효란 무엇이며 가족 사이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한번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교과서는 120페이지네요. 120페이지 펴고 필기구 잘 챙겨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배우러 가봅시다. 그럼 교과서 120쪽 오늘날 효란 무엇이며 가족 사이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한번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오늘날 효의 의미와 가족 간 도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족 사이의 도리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네, 생각 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다들 교과서 펴고.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내가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그때마다 내 아버지는 까칠한다라고 몇 번이고 대답하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어. 그러고 보니 저도 생각이 나네요. 어린 시절 저는 항상 아버지 곁에 붙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는 했었죠. 아버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었는데 저는 내가 효도해야 하는 까닭은? 네, 내가 효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각자 답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만화 속에서 주인공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자식된 도리로서 나도 효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효도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답안 읽어줄게요. 내가 효도해야 하는 까닭은 효는 내가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내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자, 교과서로 가서 교과서 121쪽 보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 먼저 봅시다. 자녀의 도리인 효를 들 수 있다. 자, 효의 의미, 자녀의 도리라고 하네요. 다음 글을 읽으면서 효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다음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은퇴한 63세의 실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특별한 여행을 했다. 멀미 때문에 차를 못 타는 어머니를 위해
개조한 인력거에 어머니를 태워 무려 12,000km를 걸으면서 중국 전역을 여행한 것이다. 셰 씨는 길에서 먹고 자며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신 어머니의 소원을 마침내 들어드릴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12km가 넘는 등 하굣길을 매일 데려다 주셨고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4시간 넘게 저를 품고 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신 적도 있죠. 제가 여행하느라 걸은 걸음으로는 어머니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의 반도 갚지 못해요.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머니께 더 큰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셰 씨는 말했다. 네, 이 시에스주아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도 막 유복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교육을 위해 추운데 4시간 동안 품에 안고서 교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등 어머니가 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식된 도리로서 이렇게 효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씨가 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어머니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 활동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네, 시슈아 씨는 긴 여행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씨의 마음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자식이 또 자기한테 해주면 또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이고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짚어보고 효가 무엇인지만 볼게요. 효랑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잘 섬기는 거. 네, 효가 무엇인지 알겠죠, 다들? 위 사례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긴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네, 그림 보면 그렇죠.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한 유대인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랍비가 사원을 장식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면서 6,000개의 금화를 가지고 그 유대인의 집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어요. 근데 하필 다이아몬드를 넣은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뒀는데 그 유대인 아버지가 거기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아버지를 깨울 순 없으니 다이아몬드는 안 팔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랍비는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사람, 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한 효자라고 감탄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려줬다고 하네요. 진짜 효자죠. 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을 뭐라고요? 효. 아까 PPT 자료 정리된 거 읽었는데 여기 교과서에 저희 밑줄 한번 칠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을 효라고 한다. 이렇게 체크해두고 오늘날에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 부모를 공경할 때 진정한 효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부모의 도리는 자애로운, 자애이다. 자애는 부모가 밑줄 칠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신은 뭐를 사지 않아도 돼요. 뭐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명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는 비싼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 그리고 뭐 품질 좋은 식자재 이런 걸 사서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비싼 식당에 데려가서 우리 아이를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다든지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게 진짜 자식에 대한 이 자애로운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 이거는 진짜 선천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도 바뀌어지지 않고 모든 부모님은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 그렇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 들어주고자 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죠. 그리고 항상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내 편인 게 우리 부모님이고. 네, 그렇다면 형제 자매의 도리는 우애이다. 네, 형제 자매의 도리는 우애이다. 우애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되게 사이 좋은 형제 자매를 보면 와 우애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애롭다, 우애 좋아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자매는 우애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형제 자매 간의 굳은 우애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의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게 내 새끼가 남의 자식이랑 싸우면 그것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내 자식들끼리 싸우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보기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싸우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효, 자애, 우애 이런 것이 가족 간의 도리의 바탕이다 하는 이 그림 체크. 우애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동생한테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형제간의 우애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자, 효, 자애, 우애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가족 간 도리의 바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듯 우리도 집안의 어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며 부부도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 한다. 네, 그렇죠. 여기 문단 이렇게 잡아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생각 넓히기 활동 한번 해볼게요. 효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음은 성현들이 제시한 효의 실천 방법이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효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써보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길이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족의 웃어른을 공경하라. 내 자식들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성현들이 제시한 효의 실천 방법을 참고하여 자신이 효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써보자.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하는 거? 걱정 끼쳐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어디 나갈 때 연락을 잘 한다든지 교과서에 적혀있듯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 어디 바깥에서 오랫동안 놀고 있으면 걱정해요. 거기다 연락이 또 잘 안 되면.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든 어디를 갈 때든 학원이든 어디를 갈 때든 나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미리 해두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거겠죠. 심신을 건강, 그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과 몸을 여러분 건강을 챙겨야 부모님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족의 웃어주는 공경하라. 그쵸. 여러분들이 비록 아직 중학생이지만 항상 부모님이 뭘 하면 더 즐거워하실까 싶은 일을 생각해서 오늘은
오늘의 뭐 저녁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면 오늘 청소는 제가 할게요. 빨래는 제가 다 개놨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네, 집안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면은 되게 또 수월하고 부모님 또 일하고 오시니까 또 한결 편해지실 수 있겠죠. 즐거워하실 거고. 또 아무리 부모님이셔도 부모님이 두 분 혹은 한 분이서 뭔가 하고 계실 때 뭐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럼 좀 도와드릴 수 있겠죠. 뭐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을 때 한 손 더 들어드리면 쉽잖아요. 그리고 또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한 번씩 전화를 드려가지고 잘 계신지 여쭤보면은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식이 너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 그치, 내 자식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공경했으면 좋겠다 싶다면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배우게끔 내가 내 부모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항상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 간 도리의 실천 방법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모두 잘못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차서 물그릇이 엎질러졌다고 합시다. 저는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내 잘못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빨리 치우지 않은 내가 잘못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면 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먼저 사과하고 내가 어땠기 때문에 물이 엎질러졌다라고 먼저 사과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죠,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사과를 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도 있게 되고 남의 탓을 안 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탓만 하면서 그러면 계속 싸움만 커지는데,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고 대신 문제의 원인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이를 통해서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네, 정답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적었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모두 다 정답입니다만. 네, 그렇죠? 이제 남을 탓하는 습관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도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기 마련인데, 서로 이거 누구 때문이지 누가 한 거야 이렇게 잘못만 따지다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싸우기만 해야 되고, 정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라면서 그 원인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서로 배려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해결 방법 같아요. 그쵸? 이 이야기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가족 간 사랑을 실천하고 화합을 나누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양보와 배려는 가족 간 도리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동그라미 1번. 양보와 배려는 가족 간 도리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네. 가족 구성원들도 각각 생각이나 원하는 바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뭐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인데 서로의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뿐이죠. 네. 하지만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굳건한 가족애를 형성할 수 있다. 그쵸? 또한 예절을 지켜야 돼. 네, 맞아요. 가족 간에도 예절을 꼭 지켜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절을 안 지키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정말. 가족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편안한 사람들이지만 이 때문에 우리는 자칫 가족 간 예절을 잃기 쉽다. 예절을 바탕으로 우더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서로 존중할 때 가족 간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요즘에 선을 넘는다고 하죠. 제가 볼 땐 선을 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도 선은 지켜야 되고, 저는 아직도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거든요. 존댓말을 쓰진 않더라도 그거 아빠 엄마한테 그거 예의는 진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그런 소호 같은 것도 가족들끼리 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더불어 가족 간에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하고 줄 칠게요. 서로의 이야기를 기울이다 보면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네. 우리 싸우는 거 생각해보면 다 대화가 부족해서 싸우는 건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배려하고 또 더욱더 우리 가족,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신 거구나. 아빠도 내가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내가 그걸 너무 안 좋게만 받아들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라도. 그래서 대화가 진짜 중요해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특히 취미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헛벌이 가정이셔도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까 같이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돼서 어디 놀러 가기가 예전만큼 좋진 않아요. 특히 지금 이 시국이다 보니까 놀러 가는 게 쉽진 않지만 저희 집은 항상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영화 티켓이 할인이 돼요. 그래서 항상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영화관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같이 아빠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 있으면은 아빠가 이 영화 보고 싶어 했었는데 편성필 보니까 언제 하네? 그러면은 우리 이때 이거 하는데 다 같이 영화 봐야 되니까 몇 시까지 모두 집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본단 말이죠. 이렇게 가족끼리 취미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추억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될지 여러분들 인격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가족 간의 도리를 실천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 세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탐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가족에게 감사의 말 전해보기.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말을 써보고 실천 후 느낀 점도 적어보자. 예시. 누구에게 엄마, 언제 늦은 밤 나를 마중 나와 계실 때 어떤 말을 엄마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의 반응은 엄마가 기뻐하시며 꼭 안아주셨다.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적고 이거를 실천한 모습이죠. 오른쪽의 그림은. 실천했을 때 엄마의 반응 이렇게 안아주셨다. 자, 선생님이 사회 시간인가?
도덕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로 부모님한테 사랑해요라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이야기한 후에 반응을 써서 교과서 제일 앞에 적어 오라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지금 그 숙제를 했으면은 그 숙제를 한 친구들은 그 숙제를 했던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옮겨 적어 주시고요. 안 했던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기. 네, 저희는 사랑한다고 말해보기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다른 거를 해도 괜찮아요. 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사랑한다고 해보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시 답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예시 답안이랑 똑같을 수 없겠죠, 여러분? 예시 답안은 참고만 하시는 거죠. 자, 예시 답안 봅시다. 아빠에게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셨을 때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빠의 반응은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네. 이날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전화로 좀 자랑 좀 하시겠는데요. 네. 아빠가 엄마에 비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덜 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고 오시고 한참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은 시간을 잘 엄마보다는 좀 보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두 분 다 너무 바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한번 아빠한테 고맙다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실천 후 느낀 점까지 채워서 적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저희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EBS에서 하던 행복한 세상 동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